시장님, 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 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예, 자, 초대 의장으로 선임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단체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새삼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은 해왔는데, 네. 이제 집행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어허. 이제 초대 회장이 됐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이 클레이라는 거 잘 생소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입니다. 네. 아마 그 일반인들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8월 유엔 본부에서 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 정부 세계 총회를 열고 그해 9월 공식 출범했으니까 올해로 31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120여 개 국가의 한 2천여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는 한 50여 개 지방정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네. 저로서는 한 30년 전 시민환경운동할 때부터 직접 참여했고 네. 세계의 총회라든지 또 거기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네.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또 지방정부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거고 네. 현재는 한국 사무소가 수원에 있고 동아시아 본부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제안도 해서 동아시아 본부 사무소도 한국에서 유치하도록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시민운동 단체부터 했던 거니까 아주 오래됐고 그걸 갖고 이제 한국 사무소를 유치하면서 현재도 이제 글로벌 집행위원으로 동아시아를 책임지고는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집행위원회 단위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그 기구를 정비했다, 발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90년에 유엔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아시아 특히 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산파 역할을 하신 거나 다름없지 않나. 아마 이제 그때부터 그런 역할로 참여한 사람들이 없었고 네. 그 사람 중에 지방정부 수장은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저로서는 30년 가까이 운동했던 것이 이제 기구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게 된 거죠. 네. 한국 집행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제가 이제 초대 의장이 되면 거기서 5개 정책 과제별로 정책 네. 분야별로 대표를 두고 있고 아하. 또 한국 사무소 소장이 있는데 소장 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7명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 정부 하에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책 구상도 하고 또 집행에 대한 네. 의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동아시아 본부나 세계 본부에 네. 보고도 하고 또 지방 정부끼리의 네트워크를 한국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군요. 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계와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수원 시민분들 또 경기도민분들 또 전국의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염태영 시장님께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으로 보내주시면 또 바로 또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대표이신데 예. 세계 의장은 언제쯤 되시는 겁니까? 세계 의장은 사실은 이제 그 지지난 해까지 네. 제가 이제 권유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세계의장을 잠시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바쁘고 그래서 네. 이제 의장을 이제 내려놓으셨고, 아하.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 의장이 하시지만 네. 글로벌 집행위원회가 있고 글로벌 그 집행위원회의 한 10여 분의 글로벌 집행위원이 전 세계 단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이제 동아시아는 제가 대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글로벌 집행위원이 있고 또 지역별 권역별 네. 집행위원이 있고 또 우리처럼 국가 단위 집행위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로 그럼 시장님 어떤 일 또 분야별로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럴게요. 사실은 그 이제 우리나라 회원 도시 중에 이번에도 이제 집행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시기도 하는 도시들의 몇 가지 네. 사례를 소개하면 이제 당진시를 보면 당진시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체가 화력발전소가 58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만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동되니까 얼마나 그동안 그 화력 발전으로 인한 그렇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송전탑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시장님이 화력 발전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 또 그린 뉴딜 대표 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네. 현재도 그래서 한국 지방정부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협의 회장도 하고 계세요. 그런 시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대전광역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태정 시장님, 네. 대전시장인데 그 공공 녹색 구매 활성화를 위한 순환경제. 지난해 4월에 이미 이제 시나 시의회, 네. 교육청,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대전시가 참여하고 이제 화성시 하나 더 예를 들면 네. 화성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는 이제 사람 중심의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특히 네. 최근 들어서 무상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방송과 또 한번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버스를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하겠다는 네. 법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이런 걸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해외를 사례를 들면 우리 시 자매도시인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유럽의 환경 수도 이렇게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클레이 유럽 사무소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도시에 배울 게 참 많아서 네. 수원시의 자매도시로 그동안 만들었어요. 아. 이런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있고 남미엔 뿌리찌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뿌리찌바 어느 예. 나라일까요?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 우리 지금 그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선 있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만든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했죠. BRT라는 건데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인데 중앙차로 모델이 된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모델이 있었군요. 예, 그곳에서 벤치마킹해서 갖고 온 건데 이런 도시들이 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앞장서서 같이 추진하면서 글로벌 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일을 하죠. 네. 한국 지방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이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 여기서 가까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분야에 네. 아주 앞장서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도봉구 같은 건 지속 가능한 교육 네. 이런 데 앞장서 있고요.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곳에 경남 창원. 예. 네. 저 생물 다양성 분야를 네.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곳에 많은 연안 습지 같은 것도 갖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집행위원회 안에서 아마 이제 3년 동안 임기 동안 네. 이러한 각 분야의 정책 과제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그 운영과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일들을 아마 그 3년간 하면서 국제회의에도 참여하고 또 정책 내용을 발표도 하고 교류도 네.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클레이가 뭐 하나 유엔이 아는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주로 이제 뭐 친환경, 지역 개발 또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시나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인권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지속 가능한 미래에는 인권이 빠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부 그런 내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를 살짝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예.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3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예. 수원시도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성공적인 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지방 정부의 노력도 참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 시도 2월 26일 날 네. 국내 첫 접종 시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원에서 계신 요양병원의 진료 부원장님 한 분을 네.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백신 첫 번째 접종자를 자처하셨는데 아. 이분은 이제 의사가 먼저 맞아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지역 1호 접종자십니다. 그동안 이제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민관 군경 합동 백신 유통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한 거죠. 중앙 방역 당국이 이제 백신 물량 확보 네. 그리고 유통을 책임진다면 그것이 이제 보건소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다 지방 정부 일입니다. 인수인계 또 지역 의료기관 배분 네. 또 접종 이 전 과정이 지방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가장 거점이 되는 지역 한 곳에 지역별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대 체육관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탁 의료기관을 정해서 네. 이제 여기서 방역 당국 계획에 맞춰서 접종 대상자도 집계하고 또 그 규모에 맞게 지역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하고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이런 총력전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재난 대응반을 운영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 네. 이것도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말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또
사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 예. 시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들 설왕설래도 많고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결정되냐, 언제 지급이 되냐 이런 게 많은데 예. 한번 총괄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좀 더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그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정부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총선 전에 그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네. 전 국민 지급된 적이 제1차 지급이었고요. 네. 2차가 중간에 한번 추경으로 있었고 3차가 지난해 연말 올 초부터 집행되게 되는 예산안에 포함돼서 네. 집행이 되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3월 달에 그 임시국회 추경으로 올라가는 그 재난지원금이 제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근데 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이제 한 달여 이상 이제 당정 협의를 쭉 통해서 네. 19조 5천억 규모로 확정돼서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그 3월 임시국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이제 우리 스케줄로 보면 18일까지는 그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요. 3월 18일까지 논의되고. 예, 18일 날 이제 그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3월 말 안에 우리로서는 다 지급을 해서 그 가급적 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두텁게 가장 폭넓게 한다는 그런 방침과 꼭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피해 업종, 긴급 피해 지원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긴급 고용 예산과 또 방역 예산도 담겨 있고 또 경제 도약과 민생 회복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그 소망을 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차 재난지원금이 그래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지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예. 자, 우리 경기도 특히 수원의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또 시에서 고안한 수원형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들리는데 예.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번에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은 그 이전에 비해서 3차에 비해서도 한 200만 명이 더 늘어난 690만 명 정도가 소상공인 중에서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해가지고 그 업종을 금지시킨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데 최대 300만 원까지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업종은 500만 원까지 드리고요. 그것도 또 여러 개 업소를 갖고 있는 데는 2개까지 해당되는 것까지 네. 해서 1,0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고 와. 또 거기다가 전기요금을 3개월 감면부까지 포함하면 네. 한 개 업소당 많이 받으면 한 650, 68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지금까지보다는 큰 건데 그렇더라도 손실을 보신 자영업자들 수준에서 보면 전부 채우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전례 없는 수준인 건 맞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는 가운데도 사각지대가 또 생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추가해서 또 합니다. 아하. 우리 시도 지금 이제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저희도 그 지금 이번 3월 달 시의회 중에 수원형 제2차 재난지원금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올려져 있는 게 한 270억 규모가 올려져 있어요. 이제 이것에는 이제 정부가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금지시켰거나 제한시켰던 많은 업체들에게 선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특수 형태 근로자 있습니다. 네. 그 학습지 교사라든지 대리운전기사 뭐 이런 분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께 그 우리로서는 일감이 급감한 이런 실정에서 시민 1만 명에게 한 50만 원씩 또 청년 실직자 2천 명에게 50만 원씩 이런 생활 안정 자금을 또 지원해 드리는 거, 또 소상공인 특례 보증하는 거, 또 그때 특례 보증 받은 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지원해 드리는 거, 또 수원페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3월 11일 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신속하게 또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대는 있을 테고 그 지역을 또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수원만의 또 각별한 노력도 더 반갑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례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원 특례시가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얼마만큼 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 특례시라는 건 이제까지 그 도시 규모가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되면 네. 광역시라고 부르고 광역시 지위를 갖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네. 상대를 했는데 100만이 넘은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4개나 있는데 네. 일반시하고 똑같이 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이제 특례시 조항이 이제 법안으로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시의 지위를 얻은 것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올해 그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네. 시행령이 이제 담겨야 됩니다. 특례의 내용. 100만 도시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어떤 행정적, 조직적, 재정적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올해 이제 계속 그 시행령에 담는 노력을 하고요. 내년 이제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특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례시 지위는 받았지만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을 올해 안에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속도를 내서 특례시로 전환하는데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얼마 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예. 남북권 도민의 행정서비스는 왜 생각 안 하느냐. 남북권 행정서비스의 접근권도 생각해야 된다. 콕 집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 이제 도지사께서는 이제 경기 북동부 지역 네. 이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예, 많은 그 소외가 또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네. 경기도 안에서도 격차가 워낙 커진다 이렇게 보시고 아하. 이제 도청 소재지 있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들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네. 좀 아쉽기는 그것을 사전에 지방정부라든지 지역의 시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좀 네. 아쉽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취지는 공감을 하죠. 네. 균형 발전이니까. 예.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 수요가 네. 경기 남부권에 9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수요가 있는데 그 행정 수요를 그 관련된 일을 본 분들이 경기 북동부에 그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런 데로 네. 다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상당히 본사 기능적인 가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기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행정 수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 너무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사께서도 바로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시고 그 대책을 같이 만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와 의견은 좀 달리하지만 좀 절충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또 말씀인데 이 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이 되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염태영 수원시장님 만나 뵙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배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